용어 얘기를 해주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 모의고사 성적에 대해서 쟤는 1희 1비 잘 안 하는 게 모의고사 뭐 잘 치면 좋지. 육모가 너네 고등학교 첫 모의고사야. 3모는 아니란 말이야. 맞지? 근데 어차피 너네 이 기준은 알아야 돼. 3, 6, 9, 11, 10월모, 뭐 7모 이런 각종 모의고사들이 의미가 있냐 없냐 라는 거야. 얘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데 뭐 대학 가는데 성적이 잣대가 돼? 뭐 그런 얘기라든지 아니면 얘네들이 얼마만큼 준비를 했냐라고 하면 또 준비도 안 했어요. 모의고사 별도로 준비한 친구 있어요? 혹시 모의고사 뭐 포지션이라든지 넘버링이라든지 난이도라든지 그런 거 한 번도 고민 안 해봤잖아. 맞지? 타임테이블 만들어 본 사람 있어요? 없잖아. 몇 분까지는 어디까지 도착해야 된다. 몇 분까지는 어디까지 도착해야 된다. 아니면은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남았을 때 어디에 에너지를 쏟겠다. 이런 계획이 없잖아. 맞지? 아무것도 안 해놓고 잘 치길 바란다면 그건 로또랑 상관이 비슷하겠지, 그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제도 모의고사 끝나자마자 전화 온 한 친구가 있어. 한 몸무게 140kg 정도 나가는 좀 헤비한 친구인데 막 자기는 언어 영역을 쳤는데 성적이 잘 나왔대. 1등급이 나왔대.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그래. 근데 언어 영역 공부는 했니? 라니까 안 했대. 그건 선정적인 거야. 스타트가 다를 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점수는 스타트 기점이야. 그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건 아니야. 스타트 기점인데 그 모의고사에서 이제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썼냐는 거야. 안 썼잖아. 맞지? 그냥 내신 공부만 했잖아. 내신 공부만 하면은 모의고사 점수는 그냥 파도처럼 살살 출렁일 뿐이지 얘가 그 속도로 팡 뛰지는 못해. 절대 못 뛰어. 그러면 모의고사 공부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은 모의고사에서 나올 만한 유형을 적어도 5년치는 분석을 해야지. 이게 나올 거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봐야 돼. 맞지? 근데 그거를 에너지를 쏟을 수 있어 라고 하면은 에너지 쏟을 수 없잖아. 맞잖아. 여기 있는 7명 모두 다 쏟을 수 없는 성적대야. 팩트야. 맞지? 1컷보다 뭐 압도적으로 뭐 2, 30점 높다라고 하면은 에너지 쏟아는데 작년에 진고 선배들 중에서 2명은 그런 애들이 있었다. 그래서 월반 해서 고2랑 수업 같이 들었어, 한동안. 고3이랑 수업 같이 들었다. 고1인데 고3이랑 수업 같이 들었거든. 승기, 용준이 같은 애들 이름 좀 들어봤을 거야. 걔네들은 고3이랑 수업 들었어. 그 정도가 아니라면 에너지는 어차피 못 쏟아. 시간 낭비야 라고 얘기를 해. 시간 낭비야. 오케이. 지금 우리는 당장 내신을 봐야 되는 거고 자기 학년 때 배워야 될 걸 배워서 올라가야 된다 이 말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그리고 369 모의고사 잘 치면 뭐해? 수능에서 갈면 의미 없잖아. 그러면 369를 잘 치는데 수능은 왜 갈아요? 라고 하면 출제진이 달라 얘들아. 369는 학교 선생님이 내지만 수능은 누가 내? 교수님이 내. 당연히 출제하는 라인대가 다르니까 문제의 결이 다르단 말이야. 근데 그걸 구분을 못해 우리는. 맞지? 사설이랑 전국이랑 이런 거 문제 유형을 구분을 못한단 말이야. 문제 보면 결이 이게 모의고사인지 사설인지 수능인지 구분을 못하는 상황이야. 맞지? 그렇다면은 점수가 그렇게 의미가 있냐? 그러면 모의고사는 언제 준비한대요? 라고 하면은 언제 준비할 것 같아? 너넨 언제 준비할 건데? 요거로 물어보자. 하면은 100에 90은 고3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이라고 해. 맞죠? 그런 생각할 거야. 그러면은 보통 늦어. 그래서 언제 할 건데 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면서 모의고사를 치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 1컷이 몇 점이었어 이번에? 77? 77? 네. 그러면은 1턱이네 그래도. 1턱 그러면 스타트 분기점은 나쁘지 않아. 77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70점대까지는 스타트 분기점이 괜찮다. 오케이. 그치만 쌤이 단언컨대 내가 너네 한 명 붙잡고 3개월만 시키면 1등급 만들 수 있어. 너네 정도 의지력이 있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돼. 충분히 돼. 왜냐? 시험 범위가 지금은 작거든. 시험 범위가 지금은 작단 말이야. 점점점 누적이 될 거 아니야. 스노우볼링이 되면서. 언제까지? 내년 3월까지. 그럼 내년 3월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아? 모든 단원이 새로 리셋돼. 맞잖아. 그러면 여태껏 했던 거는 거의 70%는 물거품이 된다.
그럼 70%는 물거품이 돼. 그걸 준비를 할 거냐 다시 물어보면 이제 안 하겠지. 맞잖아. 그래서 지금은 아직 이르다. 적어도 모의고사에 꼴이 나고 싶은 사람은 고2 여름이야. 고2 여름방학. 오케이. 고2 여름방학 때 이제 뭐를 비교를 하냐면, 아, 이 내신으로 내가 대학을 과연 갈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대학까지 내신선이 맞는가? 라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한 게 이제 갭이 크다면 이제 모의고사에 올인을 하는 거야. 모의고사 올인을 하려면 내신을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되거든. 사람이 공부할 수 있는 할당치가 최고니까.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너네들은 그 할당치의 공부를 만약에 내신에 한다고 해도 100에 내신을 100을 다 못 쓰고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고 해도 모의고사에 100을 안 써. 어찌됐든 남아 도는 거야 사실은. 남아 도긴 합니다. 학교에 가면 놀잖아 그지? 기숙사 가서 친구랑 같이 놀고 축구하고 손가락 날아가고 배구하고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서 에너지 막 쏟아붓잖아 맞지? 맞잖아. 그러고 있잖아.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제 뭔가 전향점이 필요하겠지. 자 여튼간에 오늘은 여러가지 방정식부터 부등식까지 문항 정리하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은 심플하게 문제 정리를 할 것 같아서 금방 끝날 듯하네. 자 여러가지 방정식 내용이 필요 없는 사람은 부등식 풀고 계셔도 됩니다. 6번부터입니다. 자 일단 1번 볼게.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2. 자 이거 누가 봐도 뭡니까? 시환 형태지. 자, 이 친구 라지 A, 라지 B. 자,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81. 아닌데? 12, 15지? 자, 그러면 A가 뭐랑 뭐가 나와? 마3이랑 마5가 나오지. 맞지? 마3이랑 마5가 나오지. 그러면 한 놈이랑은 뭐가 돼야 되겠어? 실근을 가질 거고. 한 놈이랑은 뭐를 가져야 되냐? 허근을 가져야 되겠지. 맞죠? 20문제짜리 안 받았지? 맞지? 지금 2개씩 들고 있어야 돼. 20문항짜리 들고 있어야 되고 50문항짜리 2개 들고 있어야 돼. 20문항짜리 20문항짜리 안 받았어요. 왜 이렇게 부족하지? 아까 풀었던 거야. 아까 불렀던 색이 그럼 줘. 내 건 해놔. 풀었던 거 꺼내시면 됩니다. 이제 프린터물 푸쓰기네. 나가지고 아끼네. 하나는 감히 주자. 자, 일단은 한 명씩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ac. 허허. 자 그러면 한 놈은 뭐가 돼야 돼? 얘가 얘보다 크지면 돼. 맞지? 그래서 한 놈은 양수라면 얘가 양수, 한 놈이 음수라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겠지. 맞죠? 숙제를 안 받았어요. 숙제를 안 받았다고? 여기 있어요. 자, 프린터물 2개 들고 있어야 돼. 20-50입니다. 20문항짜리, 50문항짜리 들고 있어야 돼. 자, 지금은 20문항짜리 하고 있어요. 자, 2번 문제 보시면 3차 방정식 나와 있고, 자, 여기 눈에 바로 띄는 건 세근의 꼼이네. 그러면 한 근이 요거면은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돼야겠어? 5-2루트 2. 그러면 3개 곱하면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34가 돼야겠네. 자, 그러면 이거 2개 곱하면 25 빼기 8이니까 17인가? 그러면 얘가 17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겠네. 됐죠? 그래서 근과 계수할 관계 세근의 합 써주면 8. 그래서 A는 8 이렇게 하고 끝이 나겠네. 간단하지 그지? 베이스 문항, 주요 문항 위주로 실은 거야. 다음 3번. 자, 오메가 나왔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요.
그리고 기타 친구들이 있긴 한데 지금은 두 개만 있으면 될 듯해서 두 개만 적을게. 자, 그러면 얘가 오메가 8제곱은 오메가 제곱, 그리고 오메가 7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6제곱은 1. 세 개 하니까 뭐가 됐어? 0 됐네. 이렇게 날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오메가 5제곱은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요것도 0 됐네. 됐지? 그러면 6개 정리했고 요거 2개 남았네. 맞죠? 그러면 이 친구가 오메가 마이너스 1이니까 2오메가 마이너스 1. 실제 내신에서도 이게 소술에서 2오메가 마이너스 1 이러면 틀립니다. 알겠죠? 오메가의 근을 완성해서 넣어주셔야 돼. 근이 뭡니까? 오메가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오메가에 대입해줘야 끝이 난다. 됐니? 다음 4번 공통근 방정식 볼게. 자, 공통근 방정식은 원래는 연방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연립 방정식. 공통근 방정식에서 중요한 거는 2차 함수고 또는 상수함수고 둘 중 하나를 한다. 자, 지금은 2차 함수고가 예쁘게끔 식이 잡혀져 있는데 실전에서는 상수함수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꼭 2차만 없애야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미 같으니까 빼서 2차 상수고야. 2차 함수고. 근데 만약에 얘가 x-세제곱일 수도 있잖아. 실제 있었던 일이야. 얘가 x-세제곱이었다면은 굳이 양변에 x 곱해서 빼기보다는 상수항을 없애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거지. 해서 밑에 걸 5배에서 빼는 방향도 있다. 근데 지금은 아니겠네. 자, 빼기 할 건데 밑에서 위에 거 뺄게. 4k x 빼기 4k. 그러면 x는 1 또는 k는 0. 자, 여기서 나오는 해는 크게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일치 조건, 요게 일치 조건이다. 그리고 얘는 오직 하나의 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 그러면 지금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질 때는 얘가 아니고 이 친구겠네. 그러면 x에 1 대입하면 k 값이 완성이 됩니다. 다음 5번. 자, 5번은 연립해서 d는 제로 쓰시면 돼요. 고민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연방에서 나올 수 있는 판별식 부분이었다. 됐죠? 자, 6번. 자, 1차 부등식이지. 자, 부등식 들어왔습니다. 다음이죠. 자, 1차 부등식은 해가 어떤 꼴을 가져야 돼? 뭐 요런 거라든지 요런 거라든지 이런 해를 가져야 돼. 이런 해를 가진다는 거는 무슨 말이야? 보편적인 일이야. 맞아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1차 부등식인데 해가 뭐라고 돼 있어? 모든 실수 x라고 돼 있지. 모든 실수 x를 해를 가진다 또는 해를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은 1차 부등식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무슨 말이야? 1차 부등식이 아니란 소린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가령 예를 들면은 mx 플러스 1 그리고 mx 플러스 k 제곱 붙이자. 요런 상황이라고 치자. 얘는 풀면은 요런 느낌이거나 또는 뭐 요런 느낌의 식이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가 아니라 모든 실수를 해를 가진다는 건 1차식이 아니라는 거야. 1차식이 아니라는 거는 얘네들과 서로 어떻다는 거?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m은 m 제곱이구나 이런 얘기인 거죠. 됐니? 그 얘기가 6번 문제입니다. 다음 여기에 대한 같은 맥락 문제를 하나 언급하고 가면은 11번 문제 잠시 깨처럼 옆으로 넘어갑니다.
11번 문제도 통상적인 2차 부등식이라면 얘들아, 통상적인 2차 부등식이라면은 사이 범위 아니면은 무슨 범위가 나와야 돼? 다각 범위가 나와야 되는 게 통상적이다. 얘가 통상적인 범위지. 근데 얘가 뭐를 가지겠대?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진다면은 이것 또한 어떤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특수한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특수한 경우라는 거는 뭐였다? 아, D는 제로였다. 또는 D는 0보다 작다. D는 0보다 같거나 작다. 이런 특수한 경우. 보편적인 경우. 그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합니다. 11번 온 김에 찍고 넘어갈게. 문제 잘 봐라 얘들아. 2차라는 멘트가 있고 없고, 오케이? 2차라는 멘트가 있고 없고를 체크해. 있으면 아 있구나가 아니고 K는 0이 아니라는 걸 꼭 써줘야 되고, 알겠지? K는 0이 아니라는 걸 꼭 써줘야 되고, 2차라는 멘트가 없으면 K가 0이 되면 되니? 라고 물어봐야 돼. 차이점 이해되니? 오케이? 얘는 K에 0 집어넣으면은 식이 성립 안 하네.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2차라는 멘트가 있고 없고 꼭 구분해 주세요. 오케이? 다시 7번 왔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절대값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절대값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절대값 정리하면은 2에서 3만큼 같으니까 5부터 마이너스 1까지 사이 범위인데, 지금 x가 무슨 멘트가 돼 있니? 정수라는 멘트가 돼 있지. 정수라는 멘트가 있으면 선생님 범위보다 뭐가 좋다고 했어? 점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점이 좋다고 했어요. 4 가지면 안 돼, 가지면 안 돼. 되지? 자, 그러고 이제 이 친구는 어떻게? a 플러스 5부터 a 마이너스 5 사이 범위내 등호가 있고요. 자, 근데 정수 x 몇 개 가지겠대? 5개 가지겠대. 5개? 이거 이미 5개인데? 맞지? 그러면 얘 뚜껑이가 어떻게 돼야 되겠니? 다 합비해야 된다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에 a 플러스 5, 여기에 a 마이너스 5. 그러면 등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맞지? 등호 부분 잘 고민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케이. 등호 부분이 뭐 틀리면은 선생님 좀 실수로 등호 부분 틀렸어요 이러지 말고, 이 문제는 등호 풀어보는 문제인데 등호 부분 틀렸다는 건 이 문제를 틀린 거야 얘들아. 알겠지? 실수라는 걸로 포장하면 안 돼. 정수 부등식은 등호 부분을 물어보는 게 문제의 취지야. 그거 확인하려는 거야. 그럼 등호 틀렸다는 건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야. 다음 8번. 자, 8번. 자, 이 친구 해가 요거래. 자, 요거 분석하는 거 간단하게 한번 보고 하자. 기본 문제인데 뭐 안되면 곤란하지. x를 바라보고 크다 하고 있어. x를 바라보고 크다 하고 있어. 그러면 이 친구 부호가 뭐다? 플러스. 됐니? 요거 체크해 주시고, 그러면 2분의 3은 어떻게 쓴다? 얘는 근이다. 근적인 개념으로 봐달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다 한 번씩 한 겁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잘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맞지? 자, 해서 밑에 부등식 숑숑숑 집어넣고 9번도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잘 봐라. 2차 부등식을 봤을 땐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돼. 첫 번째, 근적인 개념. 두 번째, 2차 함수적인 개념. 두 가지를 모두 다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결정체야. 알겠지? 자, 일단은 얘가 범위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어떤 생각할 수 있어? 2차 계수가 플러스야. 2차 계수가 플러스야. 얘가 작단데 사이번가 나왔잖아. 2차 계수가 플러스야. 오케이? 그리고 근적인 개념으로도 접근해라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뭡니까? fx는 x절편이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3분의 5 대입하면은 태우 졸린다 지금. 옆에 다 제압이네 그냥. 알지? 수면파 쏘지 말라고. 수면파 쏘지 말라고. 오케이? 지호 감염되고 있잖아 지금. 수면파 쏘지 말라고. 감염되니까 앞으로 오네 또 이렇게. 안 졸려요. 이제 안 졸린 게 아니고 눈이 이미 졸려 있어. 눈이 감기야 졸린 게 아니야. 눈이 감기야 졸린 게 아니야. 야 쌤이 학원 짬밥이 20년 차다. 그냥 너네는 안 좋은 거지만 내 가만히 냅두면 한 5분 안에 졸아. 그럼 졸 때까지 냅둘 수는 없잖아, 그지? 내가 뭐 너네 재우는 뭐 마술사도 아니고 뭐 수면제도 아니고 재우면 될 일이가. 근데 꼭 스타트가 있어. 누군가가 시작을 해. 그러면 이렇게 퍼져. 진짜 퍼져. 수면파라는 게 그게 있어요. 돌고래만 수면파 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너야 너. 뭐 아닌 척하고 있어. 그렇지. 알았어. 콕 집어서 얘기 안 할게. 태우라고. 자, 일단은 이렇게 경계선이 이렇게 잡아내는 거랑 2차 계수가 플러스인 개념 요거 두 개 접목합니다. 알겠니? 했던 겁니다. 했던 거 틀리지 말자고 쌤이 요번에는 다양한 유형보다 조금 포커스를 모았다. 요번에는 오케이? 저번에 기본 문제 하도 많이 틀려내니까 사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 자, 일단은 10 기본 문제 틀리지 마세요. 알겠지? 기본 문제 틀리지 마세요.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10번이네요. 3x 마이너스 a x 플러스 a 2네 여기. 자, 그러면 2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a 사이 범위. 자, 이거 맞아요? 아니죠. 맞지? 이렇게 적으면 틀린다고 했어요. 왜? a가 양인지 음인지 알아 몰라? 모른단 말이야. 이 문제의 핵심이었지. 그러면은 여기서 자연수 3개를 가지겠다라고 하면은 a가 양수일 때는 요렇게 a가 음수일 때는 반대로 해서 푸는 게 핵심. 마무리 잘 할 수 있겠지? 맞죠? 다음 next 11번을 했고 12번. 야, 12번 보면서 또 판별식 대칭축 함수값 셋다 쓰려는 모 학생이 있었어. 누가 봐도 뭡니까? 대칭축 고정입니다. 대칭축 고정이야 얘들아. 2차 함수는 대칭축 고정인 거랑 아닌 게 차이가 엄청 커. 오케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너네들한테 생선을 그냥 준 거랑 꼬지에 꽂은 생선을 준 거랑 차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꼬지에 꽂힌 생선이기 때문에 튀어봐 이렇게 파닥파닥밖에 못 튀어. 알겠지? 위아래밖에 못 움직인단 말이야, 이 친구는. 구조물을 잘 볼 줄 알아야 돼. 알겠어? 지금부터 구조물을 볼 줄 모르면은 나중에 다른 곡선들은 더 힘들어진다. 알겠어? 지금은 이게 이차함수가 어떻게 보여야 돼? 위아래 움직이는 그런 친구란 말이야, 구조물이. 알겠어? 그러면 얘는 지금 x는 2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구조물인 거고 3과 5 사이에서 이렇게 밑에 있고 싶다 이 소리잖아. 너무 작나? 3과 5 사이에서 밑에 있고 싶다. 그러면은 이 친구가 더 내려가서 이렇게 돼야 된다 이거지. 5일 때 함수값만 체크해라 이거야. F5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이것만 봐달라는 거지. 알겠어? 쌤이 일부러 종류별로 넣었어. 종류별로. 다른 겁니다. 13번은 또 달라요.
x1이랑 x2가 따로 있지. 따로 있는 친구는 각각의 최대 최소값을 각각 구해라는 거야. 13번 이거 수업 시간에 저번에 했던 겁니다. 뭐 다 안 했던 건 아니겠지만 지금 fx1과 gx2에 대한 얘기는 f가 요래 생겼으면 g는 요래 생긴 게 x좌표가 달라도 각각의 최소값과 이놈의 최대값이 대소관계가 이렇게 각각 붙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x좌표가 서로 같을 때 다를 때를 비교를 해주면 fx랑 gx를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돼도 되는 그림이고 얘는 확인되지. 근데 얘는 x1, x2가 따로 노는 거면은 얘의 그 어떤 x에 대한 최소값과 그 어떤 x에 대한 최대값을 데리고 왔어도 얘의 최소보다 얘의 최대가 항상 얘가 커야 된다 이 소린 거고, 얘는 위에 있다는 거야. 얘가 얘보다 위에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됐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거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자, 14번은 활용수식 잘 못 세우는 친구 플러스 요거 2차 부등식 풀면 조금 빡세거든요. 100분의 x 때문에 조금 계산이 더러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면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한번 넣어봤어요. 계산 마무리 잘합니다. 14번. 다음 15번은 뭡니까? 15번은 요거는 방정식적인 개념이지, 그지? 15번은 지금 위에 방정식, 부등식이 아니라 방정식으로 봐. 밑에 방정식에 각각의 근들이 합집합한 게 1, 3, 4단 소리야. 오케이? 1, 3, 4단. 조합을 잘해봐, 조합을. 그러니까 x는 1, 3, 4다. 누가? 이 두 친구의 근이. 그러면은 이들 중에 한 놈은 근이 무슨 근이라는 거야? 중복된 근이란 이 소린 거지. 이렇게 봤을 때 그 중복된 근이 당연히 누구여야겠어? 4여야겠지. 맞지? x는 4라고 중첩이 되어 있는 게 문제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중첩이구나. 각각이 근이구나. 그러면 한 놈이 1, 한 놈이 3. 그래서 1, 4근, 3, 4근 이렇게 가질 것이다. 됐지? 그러면 플랜은 뻔하네. 이게 1, 4, 3, 4 위아래 뒤집어진 것까지. 오케이?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네. 네, 퇴근하셔도 좋습니다. 나 한번 풀어와. 다음 16번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좀 비슷하네. A, 부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풀어주시고. 자, 맨 뒷페이지. 자, 맨 뒷페이지 17번. 자, 17번은 뭡니까? 적어도 하나가 양근이라는 거는 모두 음근일 때의 반대를 구하여라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힘들겠지. 봐라. 적어도 하나는 양근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반대로 풀 건데? 요거 나온 해의 반대로 쓸 거야? 여집합할 거야? 하면 틀립니다. 오케이. 지금은 이게 적어도 하나가 양근을 가진다는 거에 반대는 해가 없는 것도 포함돼 버리기 때문에 반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보는 게 맞느냐? 적어도 하나의 양근이라는 건 그래 양근, 은근 두 번 나눠 풀면 되잖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오케이. 적어도라는 것만 있으면 반대로 풀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맞지?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가 꼭 편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뭔데? 두근의 곱이 0보다 작아. 끝이네. 벌써 한 개는 끝났네. 뭐가 복잡해? 그러면 각각 양수일 때는 두근의 합이 0보다 커. 마이너스가 있어서 뒤집었는데 그냥 안 바꾸고 적을게. 서로 다른 없네. 등호 이렇게 풀면 되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위아래에 합쳐주시면 되고요. 다음 18번. 자, 17, 19, 20 이것도 상당히 쉬운 포지션입니다. 이번 프린텀을 풀었을 때 솔까말 정답률 100%가 나와야 돼. 고난도 문제 없었고요.
히든 문제 뭐 이런 거 변별력 문항 없었습니다. 딱 쌤이 넣은 건 뭐다? 몸뚱이다. 몸뚱이다. 오케이. 몸뚱이 문제 냈는데 지금 틀린 거야, 얘들아. 그럼 실전이었으면은 등급이 내려가는 문항들. 오케이. 저번 주에 시험 쳤잖아, 그지? 시험 쳤을 때 60점, 65점 쌤이 컷을 하긴 했지만 실제는 70은 넘겨야 등급 컷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많이 가야 돼. 오케이. 80은 넘어야 될 것 같다. 진고 기준으로는. 진고 기준으로는 80 넘겨야 되고 나머지 학교 기준으로는 한 70선까지 볼 수 있어. 앞으로 많이 공부 채워야 돼. 많이 틀린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틀린 겁니다. 근데 한 달 전이니까 아직 오케이? 좀 다듬자고. 그래서 주차별 프린터를 나갈 때 여러 번 풀어보세요. 선생님 파일로 주세요 하면 파일로도 던져주니까 편하게 얘기하시고. 자, 이 친구의 두 근 중 한 근이 1과 2 사이에 있대. 그러면 이 그림 아니면 요 그림이겠지. 맞지? 근데 바로 느낌이 와야지. 어떤 느낌? 대칭축이 보여야 돼. 우리가 고1 때 다루는 거는 고1 1학기 때 50% 이상은 2차 함수를 다뤄. 맞지? 그냥 2차 함수 대칭축이 보여야지. 요거지. 맞지? 그러면 사이에 근 가지려면 1일 때 함수값이 양이야, 2일 때 함수값이 은이야 해주면 된다 이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심플한 문제고요. 19번 19번은 요거랑 요거 사이에 두 근이 있어야 된대. 요 사이에 두 근이 있다는 건 2차 함수 어떻게 그려져야 돼?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지. 그러면 조건 뭐 들어가야 돼? 대칭축 함수값 한 별씩 3개 들어가야 돼. 맞아? 대칭축 2분의 6k, 2분의 6k 마이너스 2와 1 사이 함수값 f1, f-, 그리고 판별식 t는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있어? 없네? 등호. 자, 근데 19번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쌤이 다른 솔루션을 충분히 여러 번 해줬는데 사실 돌아다니면서 자세히는 못 봤지만 아닌 친구 3명은 봤다. 자, K를 넘깁니다. 쉬운 풀이를 알려줘도 왜 안 써볼까? 집에서 연습을 안 해보는 걸까? 하기 싫은 걸까? 아니면 집에서 해봐야지 하고 안 해보는 걸까? 강제로 시켰는데도 안 하는 거라면 조금 서럽다, 그지? 죽지마. 자, 그리고 얘는 뭔데? 한 요쯤이지? 요점을 지나는 직선인데 교점이 몇 개이고 싶대? 2개이고 싶대. 그럼 접할 때부터 요거 사이 범위네. 끝! 됐네. 그럼 얘는 접할 때는 어떻게 구해? D는 0 하면 되고. 이때는 뭔데? 요점 지날 때, 마이 콤마 6 지날 때 대입해서 완성해 주시면 되겠죠. 맞아요. 편하잖아. 왜 요거 자꾸 하려고 해? 왜 쌤이 이거 연습해봐라고 하냐면 실전에서 쓰려면 안 써진다 이거.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접할 때가 안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는 오류점을 충분히 트레이닝을 해야 실전에서 씁니다. 알겠지? 연습 요것도 하는 거 맞는데 요것도 같이 해야 돼. 자, 20번은 눈으로 푸는 문제. 답이 보입니까? 답이 마3에서 마1 맞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프린터물 남은 거 정리하시고 다 된 사람 50문항 그리고 문제집들 정리합니다. 다음에도 고생했고 내일 보자.